이런 경험을 오늘도 한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17대로 싸우다가 부상을 입어서 허리가 망가져가지고 복귀를 차고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상준 강사님 모시고 2시간 넘게 충분히 여러분 궁금증도 푸시고 좋은 강의 되시길 바라고 신상준 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부장님 전원선 갖고 왔어요? 네. 실황제입니다. 너무 과찬을 주셔가지고 아직도 목사로 해결이 안 돼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저는 이제 기록한지 농장을 만든 지가 이제 2년 7년쯤 넘어가는 중인데 기동 과정을 조금 정책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농장 만드는 과정을 좀 세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산에서 하실 거를 저도 산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밭에서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서 처음에 농장 만들 때 규제, 절차 이런 게 듣도 못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잡한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 분야에도 지원금들이 정부에 준다. 강사님 마스크를 좀 벗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뒤까지 의사전달이 잘 안 돼서요. 안 들려요. 어서도 말이 전문 강사 아니라서 괜찮아요. 벗으셔야 돼요. 안 들려요. 의사전달이 잘 안 보셔도 돼서요. 됩니다. 벗으면 좀 그래서 잘생겼어요. 왜냐하면 동생 모습이 딱 적나라하게 보여서 요새 벗으면 거의 민낯을 보이는 것처럼 부러워서 이번 분야에도 이제 지원되는 자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금들 종류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자금을 지원받는 방법들 이런 쪽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산지 개발을 하는 것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목을 바꿔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지목을 바꾸지 않고 일시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농업에서는 농막이에요. 농막도 원래 지목이 변경되지 않으면서 허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짓는 건데 이 법에서는 그거를 이제 사진경영관리사 또는 이제 줄여서 관리사라고 하는데 관리사를 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 가지, 15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인데 그런 쪽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첫 시간은 농장 소개를 좀 할게요. 별로 잘할 것도 없는데 이게 사진은 그렇게 찍어놨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뭐 그렇지 않아요. 농장 이름은 청동 메사리 농장인데 처음에 이제 저는 조기에 투직을 했어요. 시세인데 항상 바꿀 철에 와이프하고 합의 없이 투직했다가 이혼당할 뻔했는데 그때 이제 퇴직하면서 이쪽 동기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농장 이름 좀 짓자. 가서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하니까 그냥 만나셨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한 게 메사리 농장이었거든요. 메자가 한글로 이제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산에서 살겠다고.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농장님들이. 근데 이제 저걸 가지고 계속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제가 뭔가를 또 팔아야 되잖아요. 영업을 해야 돼요. 팔려고 홍보를 하는데 메사리 농장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상한 쪽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선입견이 있어요. 딱 이게 뭐처럼 느껴보세요? 메사리 농장? 주장모. 신유살이 했다도 네, 그거예요. 신유살이 뭐 수목장 하세요. 묘지 관련된 일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산나물 팔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데 신유살이가 왜 이래요? 근데 저 농장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농장 이름이 함부로 짓는 게 아니다. 내가 만족해서 나 혼자 살라면 내 만족스럽게 농장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딱 와야 돼요.
이름을 바꾸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서 작년에 이름을 바꾸려고 했었어요. 삼남을 학교로. 근데 한 번 만들어진 농장이 이름을 쉽게 바꾸지 못해요. 왜냐면 네사리 농장으로 홍보가 돼 있고 네사리 농장으로 물건을 계속 팔아야 되고 채용을 했는데 오늘 같이 저걸 없애버리고 다른 농장 이름으로 써버리면 그냥 새로운 농장을 시작하거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같이 이제 쓰고 있는데 아직도 사업자는 네사리 농장으로 돼 있고 아마 내년 연말 가도 저 이름 바꾸지 못하고 같이 써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장은 산인데 국도에서 한 2km 정도 들어가는 산골짜기예요. 농장 중심에서 반경 한 80km, 80km 내에 8개의 시군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경북 도청 소재지가 한 3, 4년 전에 안동하고 예천 사기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이제 8개 시군이 있는데, 저거를 본 이유는 이제 제가 체험을 해야 되니까 접근성을 따져본 거예요. 1시간 내에 차가 올 수 있는 위치가 어느 부분이나. 그래서 저쪽은 이제 주 타켓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더 멀리 있는 것들은 이제 온라인 있는 곳에서 영업하고 이렇게 주 영업 대상지가 이렇게 8개씩 있고 청송에가 괴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청송이 굉장히 오지거든요. 경북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지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걸 줄여서 그냥 읽겠어요. 기관시라고 해야죠. 경북에서 대표적이구나. 봉화, 영양, 청송. 근데 봉화하고 영양은 사실은 높아요. 좀 험한데 그러면서도 토질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영양 같은 경우는 지자체 자체에서 산업을 특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4월 첫 주가 되면 산업을 축제를 해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영양 변하는 국도가 버스로 꽉 막혀요. 굉장히 많이 막혀요. 봉화도 뭐 굉장히 괜찮고. 근데 반면에 청송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구릉지거든요. 구릉지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뭐 엉망이에요. 아무도 못하죠. 그게 우리도 지금 산이 74,000평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가 뭐 최고 높은 봉우리가 350, 평균 270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마지막한 구릉지인데 토지는 뭐 영. 경사도 뭐 구릉지니까 거의 완만하고 이쪽 부분에서는 뭐 나무만 없으면 그냥 밭을 해 먹어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 경사적으로 보면 완만한 지역도 있고 지금 저 안쪽에 노란 선 안쪽이 이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산인데 이것은 제가 구입한 산은 아니고요. 고향이 청송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는 산. 거의 선산 계정으로 이제 갖고 계시는 산인데 저 산을 이제 우리 형님한테 증여를 했어요. 재작년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민중의 밭인데 1,700평짜리를 제가 돈 주고 빌려서 쓰고 있고 위에 거는 이제 아버지부터 10년 무상 임차 계약서 쓰고 빌려 쓰고 있는데 요즘 걱정이 임차 기간이 다 돼가거든요. 몇 년 안 나왔어요. 아버지가 재계약은 아니지만 좀 쫓겨나야 될 판인데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저 산이 이 가운데쯤에 이제 저희인데 12대가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데 거의 수십 년간 벌초를 하러 왔잖아요. 이 하얀 점선이 제가 만들어 놓은 인도고 검게 보이는 이것도 다 인도예요. 옛날에 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걸어 올라갔거든요. 재문치고. 그게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2014년도에 직장 25년 2개월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13년도에 본초하러 왔다가 뭘 봤냐면 이쪽 산을 본 거예요. 펑퍼짐한 산에 뭔가를 해도 되겠다. 나는 산나무를 재배하면서 제2의 삶을 좀 꿈꿔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그냥 때려친 거예요. 2014년 2월 달에 1월 달에 이제 희망퇴직 공고가 떴길래 바로 그냥 시청에서 2014년 2월 말일자로 그냥 그만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육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서울에서 퇴직을 했는데 경기도 여주로 이제 매주 토요일날 4월부터 11월 첫 주까지 매주 토요일날 교육을 받고
그 사이에 강원도 행성으로 산나물 재배 과정 이대로 교육받은 게 한 240시간 가까이 될 거예요. 많이 갔어요. 아무래도 퇴직하면 퇴직 여행도 간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못 가고 바로 그냥 그리고 나서 교육을 받고 여기 내려와서 이제 산을 이제 천천히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아까 뭐 들어보기 좀 드렸지만 와 근데 이제 보는 거하고 세세하게 들러보니까 제가 계획했던 산나물 재배 전혀 할 수 없는 땅. 산나물 재배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산지 경사 부분인데요. 방향이에요, 방향. 일반적으로 이제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제 남향으로 된 집, 내가 집을 지면 동해에서 서로 태양이 이렇게 떠서 지면서 직사광선은 안 받고 항상 은은하게 햇빛을 하루 종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산나물 재배 대상지는 딱 그거하고 반대 북쪽. 북쪽이나 북동쪽이나 그다음에 북서쪽이나 이쪽이 항상 그늘져 있잖아요. 항상 그늘져 있고 습한 지역. 이쪽이 산나물 재배가 딱 적지.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동쪽하고 서쪽이 나가 있긴 한데 만약에 동쪽하고 서쪽 중에 택하라고 하면 동쪽이 조금 더 나아요. 왜냐하면 동쪽은 아침 햇살이 내리치고 서쪽은 이제 석양빛이 내리치는데 식물 생명에 가장 취약한 게 석양빛이에요. 건조철이 상당히 많이 받고 웬만한 작물들 말려주고 물론 나무 옥창에 있으면 조금 피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래도 서쪽이 좀 안 좋은 쪽인데 이 산의 전체적인 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남서서예요. 거의 서양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되면 뭐 이쪽은 뭐 뜨거워서 일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빛들이 들어요. 굉장히 어려워서 조금 고민했는데 그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임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산에 있는 나무 여러 종류의 나무들을 그냥 묶어서 그 산이 임상이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종류의 나무 중에서 산나물 재배하기 딱 가장 좋은 쪽의 나무들이 거의 화렵수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참나무들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낙엽이 지면서 한 4년 정도 지나면 낙엽이 이제 부식되기 시작하잖아요. 다 유기물로 바뀌는데 그래서 항상 유기물이 풍부한 곳인데 만약에 화렵수가 없다고 치면 잣나무나 낙엽송 쪽이 괜찮아요. 대안으로. 그래서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멀리서 봤을 때 잣나무나 낙엽송들이 심겨져 있는 산이라고 하면 그 산은 토지도 괜찮은 거예요. 낙엽송과 잣나무는 거의 대부분 조립을 했거든요. 인공조립을. 조립한 토지 좋은 쪽이 조립을 했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낙엽송이나 잣나무가 있으면 그 산은 토지 괜찮다. 경사하고 관계없이. 근데 그러고 나서 가장 이제 피해야 될 종목이 소나무인데 소나무 일반적으로 소나무가 자라는 밑에는 거의 아무것도 안 자란다고 하잖아요. 주로 자랄 수 있는 게 진달래류나 아직까지 그늘 사초라고 하는데 가느다랗게 긴 풀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가장 건조한 지역이고 척박한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의 대표적인 예물이 그늘 사초인데 그렇게 그 척박한 지역에서 척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다른 작물이 자랄 수 없는 게 일반적으로는 소나무에서는 뭐 특수한 물질들을 내뿜는다고 하잖아요. 다양한 물질들. 그 물질이 다른 식물에 생기는 걸 이제 치료를 많이 한다고 막아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소나무가 상독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 내내 이파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이파리가 2년째는 떨어지죠. 세입은 달려 있고 항상 특이해 보이긴 한데 묵은 이파리가 떨어지면 산에 가서 이파리를 걷어봐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냐면 그 곰팡이처럼 이렇게 하얀 균사들이 쫙 퍼져 있어요. 많이 보셨죠? 그 균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거의 기름막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비가 한 40mm, 50mm, 30mm, 40mm 와도 저 안으로 물이 안 들어요. 땅속으로.
1cm 이상 들어간 예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송이나무 잎이 달라요. 송이나무 잎은 토질이 약간 마사토 쪽이라서 물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산지는 물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 영양분이 있을 수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의 생땅입니다. 생땅. 그러니까 이 생땅에 뭐가 잘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잘해요. 저 생땅이 얼마나 생땅이냐면 일반적인 밭이 거의 이제 산성 아니고 중성, 알칼리성 아니고 거의 중성에 가깝잖아요. 일반적인 밭이. 근데 일반적인 그런 밭에서는 재배하지 못하는 작물이 있어요. 이걸 굉장히 척박하게 만들어야 재배가 되는 작물이 있는데 그 작물이 뭐냐 하면 블루베리, 아로니아, 아사이베리, 초코베리, 브로콜리, 그 베리류가 이렇거든요. 일반 토양에서는 종자 결실이 안 되고 잎만 부수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척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 위해서 나무 부신 거, 바크 이런 거 막 떼어 넣고 이렇게 넣어서 굉장히 토지를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안 좋게 만드냐면 산성으로 따지면 pH로 따지면 4.8쯤 만들어요. 그것도 굉장히 강산성이에요. 일부 다른 작물이 안 되는 정도로 강산성인데 이렇게 척박하게 만들어서 겨우 4.8을 만드는데 이 섭순하고 있는 이 토지를 조사해 보면 저보다 더 강산성이에요. 잘 되면 4.6, 4.2 사이까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그런 토지예요. 그래서 우리 산을 자세히 둘러보니 저 산에 있는 나무의 90%가 소나무입니다. 저것도 모르고 저기다가 산나무 재배하겠다고 그 잘 나가는 식당을 때려치고 이혼의 그 위협까지 당하면서 이동을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일단. 그래서 거의 멘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퇴직을 하면 2년 내에 복직이 가능해요. 사실 2년이 다 돼가 때쯤 돼서 복직을 할까? 이러려고 내려왔나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럼 다른 걸 좀 해보자. 뭐 딸리 할 게 없으니까 다른 걸 해보자. 그래서 찾아온 게 이제 산림 체험을 좀 하자. 산이니까 경쟁이 되게 많이 되겠죠. 산림 체험하는 거 워낙 많으니까. 그런 데다가 그러면서 주를 이제 체험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산림 텃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주말농장이에요. 주말농장이 산속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산으로 갖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주말농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쪽 약간 계곡지나 이런 쪽에 토질이 좀 비교적 괜찮은 지역에 제한적으로 이제 산나무를 심어서 노를 좀 꺼보자, 도모해보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어드벤티어링이라고 체험 프로그램 제가 2016년 농장 만들면서 구상해서 필요하면 바로 시작했던 건데 이건 뭐냐면 제가 기동교육을 받을 때 강사분이 전남대학교 교수였었는데 그분이 오리엔티어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리엔티어링이 이제 산속에 이제 포스트를 세워놓고 그 세워놓은 위치를 지도에다가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치판 말고 이렇게 세팅해서 북쪽 맞춰가지고 찾아가서 찍어서 돌아오는 건데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고 잘 되시냐고 잘 되신다고. 근데 보세요. 제가 뭐 그분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분은 이제 직장이 있으니까 수입을 조금만 벌어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가 저런 생업이니까 수입을 좀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속에 이렇게 말뚝을 이제 박아놓고 그거를 지도에다 표시를 해주고 지도 나치판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면 여기 이제 스탬프가 있어요. 스탬프 이거 찾았다는 표시로 스탬프를 찍고 오거나 아니면 찾아가면 뭐 나무 이파리 그리거나 나무 이름을 맞추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전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 번 가보고 싶긴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일상화시켜서 계속 사업화시키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법을 택하는데 대신 이제 이렇게 가서 스탬프를 찍거나 단순하게 뭐 그리기 따기 이런 맞추기 체험이라면 저는 참 그 포스트에 가면 좀 특별한 미션을 한 개씩 주자.
미션을 찾아가서 거기 제시된 미션을 해결하고 또 다음 거 찾아가서 미션을 해결하고 그래서 돌아오는 거를 하면 이 미션 자체에 다 채용이 되있으니까 좀 괜찮을 거다라고 했고 판단을 했고 또 한 가지 오리엔테어리 집하고 나침판으로 찾아간다고 치면 그걸 하지 말고 요거를 쓰자. 요새 핸드폰 많이 쓰는데 핸드폰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게 GPS예요. 휴대용 GPS거든요. 이게 이제 이번 분야에서는 많이 쓰는데 어떤 용도로 쓰냐면 그 산의 경계를 찾을 때 저걸로 찾아다니고요. 그다음에 산의 위치를 찾을 때도 저걸로 찾아다니고 면적 계산도 저걸로 해요. 그러니까 들고 한 바퀴 돌면 그냥 저도 면적이 딱 돼요. 그래서 휴대용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어요. 맑은 날은 한 3m 정도까지 찾아가고 좀 흐린 날은 한 5m 정도까지 찾아가요. 왜냐면 저거는 인터넷 방송에서 터지는 게 아니고 하늘은 인공위성으로 와서 터지기 때문에 산속에 인터넷이 안 돼도 저건 항상 가동이 되니까. 이 저거를 가지고 찾아가는데 저기에는 이제 그 포스트가 있는 위치의 좌표를 입력하는 이도경도 좌표를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좌표를 오른쪽 사진처럼 입력을 하면 크기는 핸드폰 크기밖에 안 돼요. 입력하면 요 화면에 찾아가야 될 방향이 나침판으로 떠요. 나침판. 그리고 오른쪽 모퉁이에 보면 이제 거기까지 거리가 이렇게 뜬 거예요. 만약에 영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거리가 계속 늘어나는 거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리가 줄어드는 거죠. 요거를 하는데 이제 개인이 1인이 하는 게 아니고 팀별로 하는 거예요. 한 팀이 최소한 5명에서 8명을 한 팀을 이뤄서 여러 팀을 동시에 이렇게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가운데 사진 보면 이제 찾아가면 포스트에 미션 판이 걸려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이제 미션 해야 될 미션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 미션을 해결하고 다음 작품 찾아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미션을 5개를 해요. 체험이 들어오면 5가지 미션을 산에서 찾아가서 해결하고 들어오는 건데 평가하는 방법은 미션 5개를 해결하는 그 수준 그거를 60%로 점수를 환산해요. 만점 60% 주고 출발할 때 출발 시간하고 도착 시간을 기록을 해서 전체 그 미션 5개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그 시간을 40%로 환산을 해요. 그래서 전체 100점 만점에 한 팀만 시상하고 돌아오는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거를 해놓고 주변에 이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인데 잡으로 구해봤어요. 이걸 내가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돈이 되겠냐. 아까 청송 사과 유명하시지만 사과가 굉장히 유명해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기온난화 때문에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서 청송에도 밭에서 사과 재배 가능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좀 더 높은 지역에서는 사과가 가능하고 노지에서는 거의 사과가 안 되는 쪽으로 계속 가서 대체작물을 계속 찾고 있는 마당인데 사과를 얼마나 많이 하냐면 농가 수가 재작년 말로 기준으로 한 3년 전 말로 기준으로 하면 4,800 농가가 있어요. 농가 수를 기준으로. 그 중에서 57% 2,700 농가가 사과를 해요. 근데 다른 분들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청송이 초고령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70대 이상이 벌써 40% 가까이 늘어나요. 제가 동생 막내예요. 60인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 하고 싶어도 못하고 진짜 점성에서 직장인 아니고 물어보면 농사인들 물어보면 전부 다 사과하는 거예요. 이 동네 이거 큰데 논이 없어요. 한 피스 논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사과고 콩하고 고추 조금 있습니다. 대부분 사과. 그 사과밭에서도 다 체험을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근데 사과밭에 체험을 하면 뭐 하겠어요? 과수원에서 체험하고 뭐 하겠어요? 딱이 하는 거예요. 괴산에 유명한 게 배추 말고 뭐 있어요? 옥수수 같은 거 체험하러 가면 뭐 하겠어요? 따서 쪄 기르잖아. 그걸 한 번에 재밌어 가는데 예전에 또 가고 싶겠어요? 힘들게? 별 재미도 없는데 그냥 주문해서 먹지. 애보다 딸기 체험을 하고 딸기부터 하고 역시 마찬가지. 2월달 되면 하우스 딸기 이제 한참 나올 건데 가봤자 다 딸기 아니면 잼 아니긴 하거든요.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안 들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딸기 케이크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수원에서는 아직까지도 계속 딸기 체험을 아니 사과 따기 체험을 해요. 근데 물어봤거든. 아직 돈도 안 들고 하는 쪽도 마이너스인데 왜 그걸 체험을 하냐?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 사람들 사과 과수원에서 하는 그 따기 체험은 그 사과를 팔아먹기 위한 무료수단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체험객들이 돌아갈 때 주차장에 놨던 사과를 팔아먹는 거니까 개인정보 받아놨다가 사과 나올 때 문자 넣어서 판매하고 이런 정도이지 사과 따기 갖고는 거의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리고 불구하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양한 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재분 매교 때문에 그래요. 과수원이 사과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제 생각에 저는 사과를 잘 몰라서 제가 기존 청송에 내려가서 그때 사과비가 없잖아요. 이따 하더라도 농장만 돈이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2015년 2월 28일 내려서 3월 2일자로 전입을 했는데 3월 2일부터 바로 그냥 그 생활비 원래고 과수원에서 일을 했어요. 일주일에 3일, 말면 4일. 그 나머지 그거하고 생활비 쓰고 내 농장이라고 했었는데 굉장히 환상이 잡혀 있었죠. 과수원 그냥 하얗고 피고 지금 없지만 9월, 10월, 7월부터 여기서 달리기 시작하면 거의 막 정말 멋있잖아요. 이야, 그 사과를 하면 굉장히 맑고 기분도 좋아지고 향도 아주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4월 2일 딱 첫날 과수원에 일하러 왔는데 그 환상이 바로 깨집니다. 바로. 딱 가자마자 농장 분위기가 환경이 그 농약병처럼 쪄 있어요. 그 물어봤더니 가장 적게 치는 사람이 1년에 15번, 많이 치면 24번. 일주일에 한 번씩 쳐요. 근데 그 많은 과수원 중에서도 유기농으로 하는 사람 딱 한 군데 있어. 80 넘으신 어르신 한 번만 유기농으로 하면 나머지 다 약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 청소 맑은 지역이라고 하지만 더 안 할게. 참 나쁜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잘 안 좋은 환경에서 사과 따기를 체험한 사람은 두 번째 가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미션을 좀 다른 좀 색다른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만든 미션은 거의 일상생활에서 겪지 못한 감성들을 좀 체험을 통해서 깨워보자. 이렇게 해서 체험을 만들었고요. 제가 주로 사업화 시켜서 하고 있는 게 왼쪽에 5개, 설계 왼쪽에 5개는 무조건 하고 들어갔는데 좀 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대나무 활자로 돔하우스를 만듭니다. 왼쪽 사진. 이것을 이제 처음에 대나무를 쪼개서 썼단 말이에요. 이게 저장도 어렵고 보관도 어렵고 또 낡아버리잖아요. 비 맞고 이렇게 하면 부러지기도 하고요. 몇 년 전부터는 이거를 대나무로 안 쓰고 펜트 칠대처럼 할 때 그걸로 써요. 거의 영구적이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오른쪽 사진이 세척소. 높이 2m짜리 세척. 30m의 건너편에 관역을 쏴서 맞추는 팀원들이 다 돌아가서 쏴가지고 맞춘 점수 합산해서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탱자용 열매로 나무 열매로 골프나 야구하기 있고, 나무다리 만들어서 겨울 열매기 이런 쪽으로 주로 5가지를 일상화시켜서 사업화시키고 있고, 아마 고객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미션을 한두 개씩 바꾸긴 해요. 봄쯤 되면 이제 안동 예천 그 지역에 이제 아파트나 분양회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오시면 좀 힘든 거 나무다리 만들어서 겨울 언덕이나 이런 거 한 개 빼고 산나물 시치를 한 개 집어넣어요. 그때 산나물은 뭐냐면 산양삼. 저도 산양삼을 재배하는데 판매용으로 재배하지 않고 체험용으로 쓰기 위해서 큰 나무 밑에 요산 몇 대씩 심어놓는다. 개갑된 산자 부대부대 파종해놓고 그걸 체험으로 쓰고 있고, 요즘 가을쯤 되면 이제 좀 전이죠. 한 9월쯤 되면 이제 동문회 이런 데서 많이 오시고요. 남자분들 많이 오시는데 그때 가면 돈 만들기 하나 빼고 산나물 하나 채취 넣는데, 그때 산나물은 뭐냐면 산나물인가? 송이캐비예요. 근데 우리 산에 송이가 안 나요. 그래서 그 전날 송이를 사갖고 와야 돼요. 제일 짠 거.
묻어놔요 땅에. 묻어놓고 낙엽 수렁부터 덮어놓고 거기다 판때기 하나 세워놓고 좌표를 딱 터주면 속이 키기가 되고. 근데 남들 대부분 알아요. 힘으로 뭔지. 알면서 재밌어. 그렇게 해서 시기에 따라 약간 이제 시절을 바꾸긴 하지만 한번 들어오시면 5개 미션을 이제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오래된 영상이에요. 2017년 제가 처음 할 때 영상인데 체험 중에서 세종수기 체험이야. 보세요. 처음에 공무원들인데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일반인 직장인 공무원들은 대상으로 체험을 했어요. 공무원 대상이었고 요거는 2년 전에 청소년 이거사를 캠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세종수기 시험. 좋아져. 소대는 뭡니까? 예? 소대. 그거 한번 생각해서 뭘 했을까? 여기는 아시는 분 나올 거예요. 우리 회장님 여기 계세요. 여기는 그 메이저분인데 나더러 총알을 받겠다고 손으로 버티는데 우리 회장님은 그걸 받아치겠다고 짝대기 하나 써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 다행히 쳤어. 못 쳤으면 저 뒤에 앉았었고. 문제는 이 총알을 이제 뭘로 썼을까 이 문제잖아요. 대박이십니다. 사과예요. 사과로 썼어요. 왜냐하면 이 사과가 이제 여름 사과면 이제 어떤 7월 말 좀 수확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한 꼬투리에 5개 정도 달리니까 계속 꺼내요. 그거 쓰는 거예요. 적과 한 것도 쓰는데 문제는 우리 체험은 3월부터 11월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3월부터 7월까지는 쓸 게 없잖아요. 사과 작으니까 못 쓰잖아요. 그때는 뭘로 쓰냐면 3월 달에 시장에 가면 제일 싼 과일이 있어요. 귤이에요. 귤. 조그만 귤. 그거 이제 자두 크기 정도 되는데 8만 원 거는 제가 사면 안 되잖아요. 거의 못 팔 것 같아요. 약간 물러지는 것들 이런 것들 거의 거저없진 않고 다 싼 거고 그걸 계속 쓰다가 그건 한 달밖에 못 써요. 그냥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작은 귤 안 나오고 큰 귤 나오는데 대부분 다 수입귤들이에요. 비싸요. 그래서 그때 또 시장에 싹 이렇게 들어가 보면 총알로 쓸만한 게 동그란 게 있어요. 싼 게. 그게 뭐냐면 양파예요. 양파. 작은 양파. 그 한 방에 25개, 26개 들었거든요. 이게 3,000원씩이에요. 그거 10,000원씩 이치만 사면 그냥 50명 그냥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 계속 쏘는데 여기 관역 밑에요. 이 관역 밑에가 지금 양파 밭이 돼 있어요. 그걸 다 싸게 나가요. 이거는 이제 그 낚시학인데 여기 미션은 뭐냐면 그 피라미 5cm짜리 5마리 잡는 게 미션 완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2마리만 잡아도 관계없어요. 왜냐면 중간 부분 점수 주니까 이분은 잡았고 누군 안 보세요. 이분도 공무원분들이었는데 오래된 인간이에요. 저희 산에는 계곡이 없어요. 샘도 없어요. 안 봤어요. 옛날부터 있던 그 무대 같은 거 많아요. 무덩인데 깊이도 한 50cm밖에 안 돼요. 근데 물이 안 나오니까 그냥 산에서 물이 째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 시커멓게 변해 있죠. 거의 썩었다 싶을 정도인데 그런 좀 지적은 하기는 않겠죠. 그런 걸 고기가 살 필요 없잖아요. 고기가 없으니까 없는데 불구하고 낚시를 해야 되니까 그런 예약이 잡히면 고기를 잡으러 계곡으로 가요. 한 가지 2시간 담그러면 한 50마리씩 잡혀요. 여기 털어놓고 이제 낚시하고 이래는 거. 요거는 이제 그 야구학인데 이건 경북 아토맨트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전에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했고 요즘은 체험객들이 중학생들이 더 많아요. 중학생도 골프가 안 되니까 그 키볼에다가 공 올려놓고 이제 치는 건데 역시 이 공도 뭔가를 한번 소리가 경쾌하잖아요. 뭘로 해볼까요? 저는 체험을 하면서 그 원칙이 뭐냐면 체험부터 다 들어가면 뒷정리해야 되잖아요. 저 뒷정리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뒷정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방울도 해봤어요. 네? 오 맞아요. 이게 탱자예요. 탱자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저 탱자도 역시 자두 크기 정도가 돼야 치잖아요. 되려면 역시 10월달 넘어야 따서 쓸 수 있잖아요. 조금 작아도 9월달 정도 돼야 파란 탱자를 쓸 수 있는데 그래서 3월부터 8월까지 뭘로 쓸 거냐.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1년 내내 탱자를 써요. 어떻게 쓰냐면 지금 오랫동안 따놨어요. 따서 냉동실에 얼려놓으면 얼려놓으면 내일 계속 그 9월까지 쓰다가 10월달부터는 따서 쓰고 또 남는 것도 얼려놓고 1년 내내 이게 이제 스타돔 하우스 만들기인데 왜 이게 스타돔이냐면 만들어 놓으면 지붕에 별 모양이 보여요. 그래서 스타돔인데 혹시 만약에 마당에 그늘이 필요하다 이거만 큰 것만 돈도 얼마 안 들고 그래서 만들 방법은 연결되어 있는 부위를 이제 케이블 타입으로 다 엮어서 세워서 요것이 이제 한 3년 됐나? 그때 중학생들 자유학기제로 왔었거든요. 그때 버스 한 대가 30명이 왔는데 중학교 1학년들이에요. 선생님이 두 분이 따로 있어요. 담임 선생님하고 체험담 선생님하고 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보자고 해서 쟤들이 말이 잘 안 듣고 막 숨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따로 다니면서 막 하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30명이 왔는데 6명 한 팀을 6명씩 5팀으로 나눈 거예요. 나누어서 동시에 출발을 시켜요. 한 팀은 세척소로 가고 한 팀은 낚시하러 가고 한 팀은 이거 하러 가고 한 팀은 야구하러 가고 한 팀은 다리 만들고 가고 그걸 2시간 반 거의 2시간 반 동안 근처로 도는 거예요. 계속 돌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오지 않은 산에 그 지도하고 GPS만 가지고 지들끼리 찾아다녀요. 근데 금방 여기서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같은 분에서 어떻게 따라다녀요? 지들끼리 하는 거죠. 근데 말 안 듣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 하잖아요. 선생님이 하는 얘기 안 하고 지들끼리. 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안전요원이에요. 이거는 여기 같은 경우는 환대를 휘기 때문에 폈다 폈다 할 때 틀린 염려가 있어. 그거만 얘기하지 여기서 한이 많이 그냥 냅둔 거예요. 안 하면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고 그런 거. 그래서 알아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별 모양이 보이는데 요 미션을 좀 더 지대로 더 시켜요. 어떻게 시키냐면 만들었으면 하늘의 별 모양도 보이고 팀원들 얼굴이 보이도록 셀카를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미션의 평가는 별 모양이 잘 만들어졌는지 팀원들 얼굴이 잘 나오고 찍혔는지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해줘요. 이렇게까지 진행시키는 이유는 뭐 그 청소년들 요새 뭐 개인 플레이 많이 하잖아요. 좀 사회성 좀 주고 운동신 뭐 배려심 키우라고 요 미션 여기까지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나무 다리 만들어서 벽을 건너는데 요거는 나무 다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 좀 만드는 과정에 묶음이나 나사못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끼워 맞추는 형태로 맞추는 거예요. 지금도 이 팀이 8명의 한 팀인데 만드는 방법은 이제 미션 방안에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가 처음부터 꼴적인 것 같아요. 인터넷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나오는
기다릴게요. 제가 퇴직을 하면서 거의 막 쫓겨나고 했다가 와이프하고 합의를 했어요. 문제는 이제 와이프나 나가 이제 가장 고민이 뭐였냐면 같이 사는 거야 뭐 그렇다 치고 퇴직금하고 뭐 희망퇴직 수당이 좀 나오잖아요. 저걸 어떻게 할까 고민이 빠진 거죠. 그래서 그걸 현금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뭐 소득세가 40%가 막 그래요. 30%가. 이게 안 돼서 아 저거를 이제 세금 안 내려면 이제 연금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아, 저거 뭐 정도 될까 고민하다가 와이프 이름으로 들기는 제가 들어갑니다. 전 내려와 있으니까. 그다음 내 이름으로 좀 들면 내가 좀 여유가 있을 건데 내 이름으로 좀 열으려고 하니까 와이프가 또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러면 그 3분의 1씩 나누자고. 3분의 1은 와이프 이름으로, 3분의 1은 내 이름으로, 3분의 1은 내가 거기가 될 때까지 생활비를 쓰기로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 그렇게 했는 줄 알았어요. 그때 얼마 있다가 보니까 내 이름으로 했다고 했는데 내 이름으로 아니고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다 3분의 1을 해놨고 3분의 1은 나 그럼 몇 프로 조금 잠깐 다섯 따를게요. 자리 용량이 좀 많아서 열리는 시간이 좀 늦어요. 옮겨놓고 할까요? 지금 열리고 있긴 한데 열리면 중이라고. 자리를 좀 나눠서 갖고 올까요? 네, 돌아오네. 이렇게 만들어 과정인데 보시면 8명이 다 뭉쳐서 같이 만들잖아요. 이 구조물은 5명 이상이 뭉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조립이 안 돼요. 무너져요. 근데 왜 이렇게 다 모여서 만들 수밖에 없냐면 이걸 만들어지면 기본 점수 1000점을 줘요. 근데 만들다가 한번 무너질 때마다 마이너스 100점씩 까요. 그러니까 기술수가 만들어요. 왜냐면 다른 팀하고 경쟁이니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팀원들이 저기를 다 한 명씩 건너가게 해요. 그래서 한 명 건너갈 때마다 200점씩 플러스를 해줘요. 근데 이 친구는 남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요 높이에도 못 올라가고 버티는 거예요. 안 가겠다 막 버티는 거예요. 근데 안 가면 200점이 다른 팀보다 까지니까 이 팀원들이 다 으쌰으쌰 해주는 거예요. 손도 잡아주고 건너가 200점이 안 나고 그래서 건너가 이렇게까지 해서 일상적으로 5가지 미션을 체험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뭐 산에서 하고 있지만 마을의 전통 문화를 가지고 미션화시키는 추리 프로그램 개발 가능하고요. 미션을 찾아가는 방법도 걸어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산악 자전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지금은 2시간 반 코스거든요. 1박 2일짜리를 만들고 있는데 내일부터 체류형으로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청소년들을 빼고 일반인들만 대답을 했어요. 근무직 직장인들. 근데 이제 영업팀이 그래서 해봤는데 이제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기업체 직장인들은 대구나 이런 데서 들어오면 이 체험 프로그램 2시간 반짜리 하려고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2박 2일이나 2박 3일 들어와서 다른 뭐 영양과 쪽도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잠자리가 없는데 여기 숙소가 안 되니까 다른 쪽에 소개시키고 해도 그런 상황에서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냥 그 하도 그냥 내두고 4년 전부터 중학생들 자율학계제를 노렸어요. 자율학계제는 중학생들은 이제 1학년들이 보통 하는데 2학년, 3학년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기간이 되면 자율학기제 하는 학년들은 의무적으로 시험을 보면 안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의무적으로 나가야 돼요. 현장 학습. 근데 현장 학습을 나가는데 그 들어간 비용도 학생들 잡담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다 지원을 해줘요. 일단 작년에 26,000원씩입니다. 그 돈 갖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해서 했지만 작년 올해 중학생들도 많았죠. 그래서 비용은 뭐 중학생 청소년들은 정식급 별도로 하고 2만 원씩, 일반인들은 정식급 별도로 하고 3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을 좀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교육사회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그냥 의견팀이 상표만 등록이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체험 사이트예요. 꿈길이라고. 이 사이트를 제가 작년 4월달에 알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등록을 했어요. 굉장히 신청하면 해당 장학사가 나와서 안전보건제 체험 내용 이제 보고 등록을 해주면 바로 여기가 등록이 되면 전국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들어와서 볼 수 있어요. 이쪽으로도 예약이 가능하고 이게 예약되면 핸드폰으로 예약사항을 뜨고 그래서 작년 5월부터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거는 이제 사진 텃밭인데 텃밭을 하게 된 동기가 옛날에는 이제 주말농장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인기가 사그러지기 시작한 게 주일제가 되면서부터 인기가 점점 시들어지게 되고 손자들은 대부분 다 연휴 때 다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 여행 가는 그쪽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주말농장이 상대적으로 사그러져 있고 또 한 가지 주말농장을 도지해봤자 심어서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는 거예요. 뭐 유기농으로 아무리 잘 키워도 그 비용 노력에 비해서 대가가 별로 없으니까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좋은 농작물들은 마트에서 사 먹고 그 시간에 여행을 가자 뭐 이런 쪽이었어서 이제 계속 사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 만나서 한번 제안을 해봤어요. 농장 만들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채소 말고 산나물은 종류별로 기능성을 갖고 있다. 그 기능성, 몸에 좋은 자기 몸에 맞는 산나물들을 밭이 아닌 자연 상태의 산에서 직접 재배해서 키워 먹고 좀 쉬고 하면 어떻게 했냐. 그게 사진 텃밭이라고 한다. 관심이 있으시냐고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오르냐면 서울에서 농장까지가 280km예요. 대구에서 130km. 그 오지에다가 만들었어요. 이게 한 개에 5평짜리 지금 90개, 89개, 90개를 갖고 운영하고 있고요. 왼쪽 사진은 이제 부대 시설인데, 이거는 이제 농목으로 치면 농막, 이거로 치면 사진경 관리사인데, 일반적으로 관리사는 샌드위치 판넬이나 컨테이너로 만들잖아요. 저는 이 도구로 만들어서 관리사 개념으로 13평짜리 구도 쓰고 있고, 요게 이제 텃밭 회원님들의 취업 공간으로 쓰기도 하고, 체험 오면 현장 교육장으로 쓰기도 하고, 데크 만들고, 야외 무대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요. 요게 요 뒤에가 사진 텃밭이에요. 요게 이제 사진 텃밭 회원님들이 공동으로 쓰시는 작업 도구들을 쭉 걸어놓는 곳인데,
처음에는 정말 다양한 것도 많이 걸려요. 색깔 있는 것들. 근데 이것이 6년이 지나버리니까 이제 매년 조금씩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차에 싣기 어려운 것들 그런 거 다 없어지고 나오니까 아까 도마우스 내부는 이런 모습이 있고 앞에 보면 바퀴 캠핑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텃밭을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산나물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장은 산나물을 대규모로 재배하기에는 적합지 않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분적으로만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농장 시작할 때 이게 300평이에요. 300평이니까 모종을 갖다 심어봤고 이거는 이제 직접 산에다가 이제 파종을 못해갖고 이거는 지금 제가 모종을 키우고 있는 산나물 모종 키우고 하고 있고 이 투어는 제가 투어하다 시간이 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저것을 원목에 대한 투어를 재배하게 된 동기가 산림 텃밭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표 접종을 해놓고 어떻게 텃밭을 홍보했냐면 텃밭 분양 신청 선착순 50명에게 올해 버섯이 수확이 가능한 나무 3개씩 무료로 드린다고 해서 그때 재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버섯이 나와요. 이런 버섯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버섯이 나오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일반인들도 오셔서 구매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3년 전부터 판매형으로 버섯을 재배하기 시작했거든요. 수익률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농장을 수익을 했고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네. 제가 제일 처음에 정착했던 데가 여기예요. 이 1962년도에 지어진 흑백돌 집인데 지금 흑백돌 굉장히 두껍고 좋잖아요. 옛날에는 특히 10cm밖에 안 되는 거기에 이제 뭐 시멘 발라서 도배하고 쓰는 곳인데 2015년 3월달에 왔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방에는 바닥은 근데 보기라도 괜찮은데 우풍이 워낙 세가지고 이 뒤에 스토브를 다 막았어요. 5cm야, 50mm짜리. 담장 허물고 기차 안 되니까 구성원이 만들고 생활비 걱정해야 되니까 나무 담장 만들어야 되니까 울타리 나무 안쪽에 서다가 뒤에 툭 빌려다가 이렇게 울타리 만들었었고 이게 또 웃기는 게 이게 지금 아까 마당이거든요. 4평쯤 돼요. 근데 저는 여기다 절대로 뭔가 심을 계획은 없었거든요. 친구들 오면 삼겹살 구워서 이렇게 경치가 좋으니까 했었는데 그 앞집에 사는 할매가 절친 할매예요. 근데 우리 올해 돌아가셨어요. 96에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계속 매일 아침마다 구르마 끌고 오시는 거예요. 왜 아까운 땅을 누리고 있냐. 아니 나는 여기다가 나중에 친구들 오면 못 거다 안 된다. 얼마 든다는 거야. 문제없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다. 뭔가 쉬워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그 말씀 안 들으면 저 동네에서 게으른 놈을 소문난 거예요. 고집세고 게으른 놈. 안 돼서 할 수 없이 밭을 만들어서 뭘 심었냐면 산나물을 심었어요. 산나물 무동산을 쫙 심었죠. 그리고 아까 지금 조금 설명드린 농장까지 20km거든요. 20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거기 갔다가 오는 거 아니면 되게 사과가 밭에서 알바 하다가 들어오고 막 하는데 잘 자랐거든요. 산나물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잘 자라던 산나물이 다 없어진 거예요. 싹 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생겼냐면 상추, 쑥갓, 방울토마토 이렇게 막 생겨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할매가 만났어요. 왜 이렇게 끝났어요? 산나물로 산에 뜯어먹고 네 생활도 안 되는데 반찬거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 심어놓고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수리를 간단하게 했었고 요것은 또 뭐냐면 아까 산나물 재배하는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경사 방향이나 인상하고 그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60% 정도의 그늘이 필요해요. 장거리 따라서는 그늘이 조금 덜 해도 되고 조금 더 많아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60% 정도의 그늘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산에 들어가면 거의 하늘이 안 보일 정도죠. 거의 90% 이상 그늘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거를 좀 솎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허가 받아서 아까 그 내용도 절차도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게요. 아니면 지금이나 이따가 사람들 전부가 불러서 간거를 시키고
이 덩굴을 제거해야 되는데 덩굴을 제거한 것까지 뭐 사람 사용하기는 뭐 어려워서 제가 기계도를 한 개 사서 덩굴을 제가 직접 제거를 했어요. 그때가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 했는데 혼자서 한 6,000평 정도 한 것 같아요. 덩굴 제거해서 끌어내리는 거죠. 이때가 조금 힘들었고 근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매일 뭐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산 속에 있는 밭인데 위에 거 아래 거에서 한 3,000평쯤 돼요. 여기다도 이제 산나물을 이제 재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산나물 재배하려니까 그늘이 없잖아요. 그늘을 만들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 위에 거는 도저히 이제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찍는 걸 거의 꽉 차 있고 그래서 위에 거 안 되고 밑에는 그때 당시 제가 기농할 당시 한 7년 정도 묵어있는 맛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베야 되는데 풀을 베고 집어서 쓰려고. 근데 풀을 베려고 처음에 예치기 들고 냈는데 도저히 뭐 예치기가 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알아보니까 농수센터에 농기 임대사업소에 이 장비가 있더라고요. 웬만한 농기가 다 있잖아. 이게 사료작물 수확기인데 이 앞에 날이 달려있고 휘발유로 그냥 풀고 제가 다 알아서 내주는 거예요. 그때 7월달이었는데 새벽에 한 5시쯤 일 시작해서 한 2시간 만에 이쪽에 한 1,700평 가까이 있는데 확 내주더라고요. 100원 하니까 얘가 이만하게 딱 햇빛 돌려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야 되는데 미니 포크레인을 빌려가지고 뒤집기 시작했는데 이 바가지가 요만하잖아요. 너무 작잖아요. 도저히 안 돼서 한 30시간 다시 반납해버리고 추우니까 올 때마다 간벌한 나무 잘라와서 쌓아놓고 깨기도 하고 나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밖에서 보면 문치가 있어 보이잖아. 소리는 무슨 사그러지고 있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산탁과 분양할 때 쓰려고 이제 참나무를 냈죠. 혼자서 한 200%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거를 이제 허가를 받아서 냈는데 대놓고 산에 길이 없으니까 인도 전문가 그런 측량 좀 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산에 파종하는 모습이에요. 아까 제가 낙엽 다 긁어놓고 이제 간벌을 한 나무에 파종을 했는데 산나무 일반적으로 채소는 언제 파종을 해요? 겨울에 파종하죠. 근데 산나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을에 파종을 해요. 왜 가을에 파종을 하냐면 산나물 종자는 이런 그 잠재적인 습성을 갖고 있어요. 얘를 깨지 않으면 절대로 싹이 안 나요. 휴면수가. 이거 잠자려고 하는 습성을 깨는 방법이 대부분 뭐냐면 저온처리예요. 종자가 선별해서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저온저장고에 넣든가 아니면 땅속에 물하고 섞어 넣든가 이렇게 해서 그 휴면석을 깨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그 다 저온저장고에 넣든가 땅속에 묻든가 다 저온처리인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번잡스러워서 어떻게 하냐면 종자를 꽃을 따가지고 방금 전에 말리면 한 일주일 말리면 다 마르잖아요. 비벼가지고 종자하고 껍질하고 선별하고 종자가 다 물에 넣어서 뜬 거 버리고 가라앉은 거 골라가지고 물기를 좀 빼고 물기가 한 40% 정도 있는 상태에서 지퍼백 그런 데 넣어요. 그 공기가 들어가면 말라버리니까 그래서 더 안전하게 하려면 거기다가 다시 락앤락으로 넣어서 저는 전부 다 동결 처리해요. 얼려버려요. 이렇게 올리면 조금 더 알아율이 좀 더 높아요. 저장기간 조금 더 오래 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통 하는데 이렇게 했다고 내가 봄에 꺼집어내서 파종을 하면 종자 자체의 싹이 풀하고의 싸움에서 거의 대부분 져요.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가을에 파종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가을에 파종을 하면 산에다 파종을 하려면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얼었다 녹았다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젖어도 휴면수 깨집니다. 그래서 가을에 웬만하면 파종을 하고 봄에 파종하는 것은 거의 실패하신다고 보면 돼요. 풀과의 싸움 때문에. 그리고 종자 자체도 보면 굵은 종자들은 싹이 안 나잖아요. 산나물 종자 마찬가지고 종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명들이 있어요. 수명이. 그래서 가장 수명이 짧은 거를 이제 단명 종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좀 가장 긴 거를 장명 종자. 종자 자체가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걸 이제 중명종자라고 하는데 단명종자의 대표적인 종자가 여러분 아시는 게 뭐 있냐면 산마늘이에요. 산마늘. 명예나무죠. 요거는 7월달에 팥꽃처럼 생겼잖아요. 그 7월달 되면 7월 첫 주, 둘째 주 되면 그 꼬투리에서 종자가 한 개, 두 개씩 터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 따야 돼요. 왜냐면 다 퍼져버리면 다 얼어지거든요. 못 주죠.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당근들이 한 4일, 5일 말리면 완전 비비면 종자하고 다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넣어서 저온 저온전력을 넣었다가 파종 시기는 8월 하순부터 늦어도 11월 초까지 이 파종하면 돼요. 그래서 가을에 파종 딱 해놓으면 내년 봄 되면 아무리 못 나와도 80%에서 싹이 나와요. 근데 얘들 가을에 파종하지 않고 그냥 저온장고에 넣어놨다가 내년 봄에 뭐 2월이나 3월에 파종을 했다. 그럼 정말 잘 나오면 30%다. 잘 나옵니다. 얘를 체중하는 순간부터 일주일 단위로 바람이 떨어져요. 체중에서 바로 파종하면 할수록 바람이 빨라 싸고 더 많이 나요. 1년 무겁게 버리다가 버려야 되니까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중명종자 중에서 대표적인 게 노라지 종자인데 노라지 종자부터 1년밖에 안 가는데 이걸 아까 수분 있는 상태에 얼려버리면요 2년 동안 가도 괜찮아. 2년 얼린 상태에서 2년 지난 거 물에 녹여서 파종하면 싹이 나와. 곰치 종자도 거의 2년 동안 안 살아. 얼렸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대추대가 국립수목원 거기 가면 종자 세계 각국의 종자 저장하잖아. 영하 40도 지하에서 얼렸어 저장하거든요. 몇년 걸렸어. 대부분 다 이렇게 저장하고 이제 파종을 하게 되면 이제 가을 파종인데 파종을 하게 되면 이제 일단 낙엽을 걷어야 되잖아. 왜냐하면 낙엽 위에 종자가 떨어지면 바람가 싹 안 되니까 끝까지 종자가 흙이 직접 닿아야 돼요. 근데 파종하는 방법은 이제 흩어뿌리기를 하는데 종자 자체가 좀 작아요. 산나무 종자가 큰 것도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 그 산나무 종자든 채소 종자든 파종을 하면 밭에 하든 뭘 하든 하면 덮어야 되잖아요. 덮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산나무 종자는 얼렸다가 그 전처리했다가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꺼내가지고 습기 살짝 말려도 흩어뿌리게 하니까 다 달라붙잖아요. 종자가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종자하고 모래하고 섞어요. 1대5로. 모래냐 마사토나 상토를 1대5로 섞어요. 종자하고 모래 마사토 상토를 섞어서 그냥 복을 해서 흩어뿌리기 하면 끝이에요. 흩어뿌리기. 줄파종을 할 이유가 없어요. 힘들게 있어서. 흩어뿌리기 하면 이제 파종은 끝인데 굳이 이걸 또 덮겠다 하면 갈고리가 누구예요? 대충 덮어요. 성격이 꼼꼼하신 분들이 저걸 덮으면 100% 실패해요. 너무 깊게 덮는 거예요. 덮는 두께가 종자 두께 2배, 3배잖아요. 일반적으로 채소 종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싹 긁는 것 자체로만도 벌써 두께가 덮는데 그걸 알뜰히 다 긁어버리면 종자 두께 한 10배씩 바꿔줘요. 그게 바라가 안 돼요. 그래서 대충 긁어주면 끝나고 좀 시간이 있으면 여력이 있으면 낙엽을 다 긁어놨잖아요. 긁어놓은 낙엽을 다시 좀 뿌려주면 덮어주면 보습 효과가 좀 있고 그다음에 풀과의 싸움도 약간 좀 이겨낼 수 있고 저는 풀 덮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파종 방법이고 이걸 말씀드리나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해서 한 3년을 고생을 했어요. 혼자서 죽을 맛인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3년을 꼬셔야 됩니다. 이걸 꼬시 고민하다가 이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이었어요. 서울 토박인데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나올 때 땅을 좀 큰 거 비웠는데 너랑 나랑 내려와서 한 3년만 같이 고생하면 두 가지 목표는 문제가 없다. 깊이 생각해봐라. 일주일 있다가 전화 왔어요. 내려오겠다. 와이프하고 얘기했어요. 됐다는 거야. 제가 말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너무 기뻐가지고 일주일 생겼다는 생각 때문에 야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게 옷만 가져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진짜 옷만 들고 뭐 작업만 돈 타고도 안 가지고 얘 먹여 살려고 진짜 해먹었어.
근데 딱 뭘 한 게 한가냐면 이거 응접기를 한 거. 자주 내려왔었거든요, 친구 가끔. 그러니까 선택 결정한 거고. 집 앞에 그들이 햇빛이 많이 있고 비가 막 내리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늘 좀 만들려고 재료 준비해놓고. 저도 비누학교에서 용접을 배웠어요. 한국만 배우면 다 하잖아요. 저를 정식으로 배웠는데 내가 배웠다 한다 그랬지만 자기가 하더라고요. 배웠다고. 어디서 배웠지 않니? 이러면서 이거 사갖고 온 거예요. 이거 사오면서 가게 사장님인데 30분 배운 거야. 아, 이거 한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서 뭐 해봐 했잖아요. 이렇게. 오, 아니, 이게 지금 조직이 이상하잖아요. 그거 입고 있거든요. 오래 안 가요. 바로 그럼. 그 다음에 나오고. 뭐가 있었으면 큰일 났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혼자 있을 때 참나무 표고 접종하려고 나무를 베해놨잖아요. 근데 그걸 옮겨야 되는데 나무 베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무 옮기려면 일반적으로 포크레인 빌려서 길 내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나무 200그루를 모으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빌리면 하루에 45만 원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 60만 원이고. 근데 뭐 창가까지 하면 하루에 20만 원이란 60만 원이란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길려고 어쩌고 해서 21만 쓰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들어서 나무 200그루 벨 거 먹을 것 같으면 차라리 배우는 거 사오는 거 훨씬 싸죠. 그래서 그렇게 보다가 수소문을 내보니까 그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 이름이 뭐냐면 아키아빈치라고 합니다. 아키아빈치. 나무를 끄는 기계. 이게 산림과에 있는 거, 청소부동 산림과에 있더라고요. 이게 군청 산림과에서도 웬만한 장비들이 있어요. 그냥 대리 지원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 장비를 공짜로 빌려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주황색이 이게 기계통 엔진이에요. 기계통 엔진이고 이게 드럼이 달려있고 드럼에 와이어 루프가 200m가 감겨있어요. 이 시동 걸어서 요거 오른쪽이 오토바이 악셀이에요. 그거 좀 이렇게 당기면 얘가 막 가기면서 나무가 끌려와요. 이 끌려갈 때 얘가 끌려가니까 뒤에 끌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끈을 나무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보세요. 기계에도 여기 있어요. 이게 직접 줄을 끌어도 와이어를 끌어도 되는데 혹시 만약에 와이어를 펴지면 사람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안 당기고 이렇게 각을 줘서 이렇게 터지더라도 좀 나무를 때리게 이렇게 만듭니다. 저가 끌 수 있는 거리는 200m까지 끌고 올려요. 200m. 끄는 힘이 1톤이에요. 지금 여기 한 130m 정도 끌고 오는 속도입니다. 그 앞에 이거는 이제 끌고 오다가 그루터기 때문에 걸리지 말라고 씌워놓은 거고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나무는 다 한 방에 땡길 수 있어요. 긴 나무, 참나무 3개로 한 방에 땡길 수 있어요. 3개 들어가거든요. 한 방에 땡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짜로 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친구가 빈집에 왔으니까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소득도 없는데 그래서 밑에 아까 문죽당 1700평을 빌려가지고 그 중에 600평을 콩을 심은 거예요. 이 사진은 뭐냐면 연출 사진인데 아까 서울에서 여러 사진 찍고요. 영명 경험도 없고 저도 없지만 이 친구가 자기가 안 줄 테니까 사진만 찍어 달래요. 자기 와이프인데 제가 놀지 않고 뭔가 하고 있다고 보여줘야 된다고 찍어 보여준다고. 선택지어서 로타리 600평 치는데 한 2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2번씩 쳐도. 그거 치고 뒤에 거 갖고 비닐 깔아주잖아요. 한 번에 2주씩 깔아주니까 힘도 안 들잖아요. 이것도 한 1시간? 1시간 반이면 다 치고 그리고 이제 콩파절기 밀려다가 콩을 씹었죠. 이거 콩도 쭉 풀고 가면 다 구멍 뚫어지면서 3개씩 나오고 뒤에 회사선 달려있잖아요. 다 묻어주잖아. 이거 하루 뒤에 5,000원, 한 개에 5,000원. 그러니까 2개 묶어서 같이 이제 한 30분 걸려나 그래요. 쭉 가니까. 그래서 콩이 좀 나서 이제 먹고 사는 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용사가 좀 만만치 않아서 쫄딱 망했어요. 한 푼도 못 가지고 거의 70만 원 빠졌어요. 장비 임차로 비닐값 뭐 시작하고 그해 겨울 엄청 일 열심히 했어요. 아까 그때 시작하던데 길도 내고 문제는 완전히 물이 없으니까 물이 있더라도 항상 있는 물이 없으니까 물을 관역을 뚫어야 되는데 일단 업자를 들었어요. 그래서 물이 있냐
돌아가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두 가지 조건을 걸었죠. 한 가지는 물량이니까 물량 1 100톤으로 하자. 그리고 식수까지 가능하도록 하려고 웃어요. 식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식수는 그때 하주는 조건 100톤으로 해서 그때 한 2016년도에 840만 원인가 850만 원 준 것 같아요. 근데 식수 조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식수는 물이 나오는 거를 봐서 더 수익 검사 해가면서 식수 가능할 때까지 파야 된다는 거예요. 매달에 추가로 얼마씩 받고. 그건 안 된다라고 해서 100톤을 기준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정을 파면 최소 용량이 1 100톤이에요. 1 400톤으로 계약하는 사람도 있어요. 100톤 이상은 계약을 하셔야 되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물이 있다고 해서 팠거든요. 이치도 개창구에서 2주 동안 팠어요. 230m를 팠어요. 물이 안 나왔어요. 회복을 시켰어요. 다른 데좀 보시라고. 저 산 밑에다가 이제 물이 있다고 해서 판 거예요. 파라고 해서 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도 20톤 밖에 승인을 냈죠. 아니 전문가들이 왜 그걸 싸게 제가 돈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시간만 왜 100톤이 안 나왔으니까 더 사라고 한 거예요. 잘 좀 찾아보시고 좀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안쪽으로 한 50m 지점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진작 찾아가지고 뚫었으면 한 번만 뚫었을 때 괜히 그대로 그냥 놔두고 차를 뚫으라고 그랬는데 뚫었단 말이에요. 거기도 물이 안 왔어요. 60톤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합쳐서 80톤밖에 안 나왔어요. 100톤으로 계약을 했는데 고민고민해서 동네에 이제 가서 그 개발료들 한번 여쭤보니까 이쪽 산 쪽에 물이 원래 없었대요. 동네에는 60m만 가면 400톤씩 나옵니다. 그 동네 그 바닥 깊이가 더 뚫어다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없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물이 안 나오는데 계속 구멍을 뚫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관역 두 개를 50mm 수도 파이프로 연결시켜라. 연결시켜서 이 밑에까지 올려주면 내가 850 드리겠다. 이렇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50mm 수도 파이프를 1000m를 깔았어요. 1000m를 깔아서 올려주는 거 보고 대가를 치렀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와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물량이에요. 이게 5톤짜리 4개 20톤이거든요. 20톤 물량이 뭐 한도 없어요. 한 600평에 물 주는데 점적 호수 깔아서 물 준다 하더라도 40%밖에 안 돼요. 물 폴리나 보다 나은 애 빨라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또 이게 앞에 집까지 전화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때 알았으면 이제 동네에 가면 마을이 약간 이쪽에 스테인레스 된 큰 보통 스테인레스 있잖아요. 또 그런 거 그게 40톤짜리거든요. 그거 한 2개 여기다 갖다 놨으면 계속 폴리면서 그물 갖고 썼으면 물 딸림 없이 계속 쓸 수 있었는데요. 한 20분 푸고 기다렸다가 내일 또 줘요. 또 모래줘요. 이렇게 되니까 가장 아쉬운 게 지금 현재 물이에요. 근데 그 용량 때문에 여기 이제 사진탑과 올라가기 이제 그쪽 올라가는 데 있어서 약간 오솔길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동작이 메인 도로로 쓰려고 허가를 받아서 나무를 뺐어요. 길이 된다고. 여기 밑에가 10m예요. 이건 8m. 메인 도로로 쓰다가 넓게 됐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말농장 산탑방 만들기 전 모습이에요. 여기에 이제 작업을 어떻게 시켰냐면 있는 나무의 20%를 베라. 20%. 근데 그 나무를 이제 포크레가 끄집어 내려면 옆에 있는 나무도 치고 하니까 결국은 30% 정도 나무가 없어질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뱀 나무를 갖고 와서 가지치기 다 해서 껍질 벗겨서 틀을 만든 거예요. 역시 여기도 보면 우리 전체 산의 90%가 소나무이고 여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체 다 이 부분에도 90%가 소나무예요. 그래서 감벌을 할 때 절대로 참나무나 밤나무, 낙엽수는 거두지 않아. 감벌을 하는 거 무조건 소나무로 감벌을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나무가 아까 소나무에 있는 임지가 오이 생다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소나무에 있는 임지가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산에서 산나무를 재배하면 저런 데야 가장 활발하게 수확할 시기가 언제냐면 5월 첫 주예요. 5월 첫 초에.
올라가면 여기 소나무 같아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소각가루 그게 황사처럼 나요. 그죠? 그럼 그게 어딘가요? 다 산나물에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산나물이 먼지 묻은 것처럼 하얘요. 안 털어져요.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팔아달라면 쪽지를 땡겨 보내서 쪽지 붙여야 돼요. 구질구질해. 막 그거 치고라도 잘하는 사람도 있어. 여기 좀 하얀색 가루는 황사가 아니고 굉장히 유기 소나무 제선처리 없는 곳에서 자란 소나무의 청정 소나가루인데 이제 해가 없고 잎 쏴요. 그거 맞아 사람 잘 나와요. 애처럼 가루 그런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소나무 문제. 그래서 일단 가포를 하나 일단 소나무 위주로 잡았고 소나무가 굉장히 연한 나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틀로 만들었을 때 껍질을 벗기지 않고 만들면 1년 만에 다 썩어요. 껍질하고 나무 사이에 존벌레 들어가서 1년을 밟으면 그냥 밟혀요. 무너집니다. 다 썩어지고 있어요. 껍질을 벗겨서 이제 틀 만들어놓으면 제 경험에 의하면 6년은 그냥 써요. 6년. 한 5년은 생장에 쓸 수 있고 6년째부터는 조금씩 다니는데 껍질 벗기는 거하고 벗기지 않는 거하고 수명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길에 이제 먼지 다니니까 장화 좀 깔아놓고 이쪽에 임지가 그 아까 소나무 임지가 굉장히 척박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나무가 없다 하더라도 토질이 영 엉망인 거예요. 강한 산성이니까 일반적으로 토양 개량을 하면 일반적으로 옛날 개간지에 보면 하얀색 가루 뿌려놓잖아요. 석회인데 요새는 석회에 가루로 안 나오고 알갱이로 나와요. 석회 때 이걸 뿌려놓고 한 3개월 지나면 석회 알갱이가 녹아 들어가면서 땅이 중성적으로 바뀌어요. 6.8로 바뀌는데 그러면 이제 식물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 여기다 어떻게 했냐면 텃밭 여기에다가 퇴비를 20kg짜리 8포씩 넣었어요. 몇 평이냐? 5포. 여기다가 20kg짜리 8포씩 부었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처음에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나무를 뱄잖아요. 그럼 뱄 거 다 끄집어냈잖아요. 탱크 쓰려고. 그럼 그루터기 있잖아요. 이 그루터기도 손크레 가서 다 뜯어냈어요. 그루터기도 5톤이 넘으면 폐기물이에요. 돈 들고 가서 폐기물에 버려야 돼요. 이런 거 들여다보겠는데 여기는 아무도 없어. 해가지고 이 꽃자기로 그냥 넣었어요. 이 뒤에 꽃자기로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포크레 가고 다 돌을 골라냈어요. 골라내고 제가 조그만 트랙터 갖다가 나무 사이에 노타리 닫힌 거 밭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틀 만들고 태비 뿌리고 그리고 오픈을 하고 공부해서 공부 띄워서 그리고 이제 좀 오프닝은 2017년 4월달에 했는데 제가 좀 제 형편을 위해서 거창하게 했어요. 왜냐면 제가 사진 텃밭 분명히 이뤄야 돼요. 저도 공부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있는 것도 모아가지고 거창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분양된 모습인데 텃밭 요 5평을 1년 쓰는데 15만 원을 받아요. 근데 이제 일반 주말 농장은 농작물 경작 파종하잖아요. 그거 하면 두 달, 세 달이면 수확이 되잖아요. 산나물은 안 돼요. 3년이 있어야 수확이 돼요. 그러면 이 양반들 입장에서 2년, 3년, 2년 동안 아무런 수익도 없는데 계속 15만 원씩 내기는 누가 어떤 미친 사람이 이거 받겠어요. 그래서 안 돼서 제가 모종을 키운 거예요. 모종을 팔자. 모종으로 심으면 그 다음에 수확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모종을 키우기 시작했고 그냥 가면 모종을 팔았어요. 20cm 간격으로 심으면 그때 시가에 3분의 1 가격으로 팔았으니까 모종 5만 원치 사면 이 안에 다 심을 수 있거든요. 첫째는 무조건 포함해서 20만 원을 받고 1년 단위 재계약을 하는데 내년에는 이 산나물이 반연생이 더 많이 번져가 갈 거란 말이에요. 더 심을 필요가 없으니까 농산물은 매일 판정을 해야 되지만 내년에는 무조건 안 살 거니까 15만 원씩 재계약을 계속 이행 가능합니다. 그냥 받아놓으면 제가 햅말하기 붙여가지고 앞에부터 심은 나물들 이런 다 썰, 두뇌부추, 울릉치, 고루치, 쌀양상 심은 거 썰고 관리하고 텃밭
텃밭 아래에 있는 것은 회원이 관리하고 통로는 제가 합니다.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요 제가 그 텃밭 분양할 때 광고 카피가 이거였어요. 땡볕 아래서 주말농장을 할 거냐, 나무를 더 시원하게 있은 듯이 그 산뜻밭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회원들이 잠깐 맞아줄 뻔했는데 여기 그들이 얼마나 있어요? 이게 뭐 시원하냐, 이게 무슨 다른 없다.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요. 20%의 나무를 간벌 하라고 했잖아요. 끌고 나오는데 한 몇백 건 치니까 30% 정도 효과, 간벌 효과가 있을 거고, 그거 갖고 여기 테두리를 만들자고 했는데 만드는데 부족하니까 이렇게 양이 이 반대편에 있는 나무도 걸쳐 내놨거든요. 그걸 베다가 틀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나무 다 베다가 틀을 만들어요. 그들이 없어요. 그런데 석양 물 시설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거 그냥 유지했다가 제가 맞아줄 것 같고 다 돈 내주면서 가가지고 올 것 같아서 안 되겠다. 그들을 다시 만들자. 근데 그들을 뭐 뱃나무로 붙일 수도 없고 인공적으로 그들을 좀 만들어야 될 거다. 나무를 심자. 근데 요건 제가 심을 당시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약간 미세먼지 쪽에 이제 이슈가 좀 발동했어요. 그럼 이왕 심는 거 기관이 좋은 나무, 인삼으로 심자고 찾아보니까 이제 여기 심겨져 있는 나무가 산돌배인데 산돌배가 기관이 좋잖아요. 산돌배, 그다음에 도라지인데 도라지는 이제 덩굴이니까 그들이 안 되고 이거 돌배인 거예요. 돌배를 뭐 민원이 폭발하는데 뭐 한 2m, 3m짜리 사고 언제 그들을 만들 거냐. 큰 거 사자 5m짜리입니다. 경북 영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좀 비싸게 샀어요. 밭에 놔둔 상태에서 한 나무에 10만 원씩 주고 샀어요. 430kg. 그러니까 나무를 베는 거 정말 조심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기종 준비하시는 분들 여쭤보면 제대로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일단 나무를 베더라고요. 나무를 베기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나무를 싹 저는 지금 그나마 한 30% 남겨있는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늘진 산이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늘에서 싹이 트지 않고 있던 각종 잡초들의 종자들이 다 올라와요. 측면보다 하루에 1m 있잖아. 그러면 안 건드리만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혹시 산에 나무를 베고 식용수를 심거나 조경수를 심는다 하더라도 한 방에 다 베는 걸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남겨놓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영향이 있는 거를 밭에 세워놓은 상태에서 10만 원 주고 샀으니까 폼크레인 빌리고 트럭 빌리고 다 가지고 가서 캐서 나갔단 말이에요. 오다가 뒤집어 사다가 또 땅 여기다 파고 사람사다 심었단 말이에요. 430개 심는데 얼마가 들어가냐면 7,400만 원. 1억 갖고 그냥 버린 거예요. 나무를 덜 뱄으면 괜찮은 거예요. 덜 베면 괜찮거든요. 나무 글 많으면 추가로 베면 되잖아요. 더 베버리는 게 문제가 돈을 막을 수 없어요.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하고 있고, 차에 쉬었다 그냥 10분 쉬었다 그랬어요.